남자는 물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이상한 걸 느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멀리 호수가 보이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다시며 침을 삼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미친 듯이 호수를 향해 달려가더니 머리를 물속에 박고 거칠게 물을 들이켰다. 한참을 그렇게 마시다가 정신이 돌아온 그는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제야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급히 그를 구하러 달려갔다. 하지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건 그 남자가 이미 바싹 마른 미라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광경을 목격한 재혁은 충격에 빠져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 역시 미친 듯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방금 전에 본 일이 떠오른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가족들의 손에서 컵을 빼앗으며 병원으로 가자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태였다. 다음날 아침 그 호수 위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체들이 떠올라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 수원에 독이 퍼졌다고 의심했지만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물속에서는 어떤 독성 성분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몇몇 수생 곤충의 알이 있을 뿐이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다. 이번엔 사람이 욕조에서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욕실 문을 열자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다. 시신의 몸에서 수많은 길고 가는 벌레들이 기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벌레들은 변종 연가시로 밝혀졌다. 원래 곤충의 몸 안에 기생하던 벌레들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변이된 벌레는 숙주의 체내 영양분을 흡수해 성장한 후 뇌를 자극해 목이 마르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그렇게 숙주가 스스로 물을 들이켜면 벌레는 몸 밖으로 나와 알을 낳고 번식하며 결국 숙주는 사망하게 된다. 뉴스 보도가 이어지자 주민들은 큰 공포에 휩싸였고 병원은 순식간에 환자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 연가시는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장기 내벽에 붙어 있어 매우 위험했다. 전문가들은 구충제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지만 임상실험을 준비하기도 전에 새로운 사례가 발생했다. 구충제를 복용한 한 소녀가 온몸을 경련하며 입에서 노란 액체를 토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이다. 이에 병원 측은 속수무책이었고 환자들을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이 변종 연가시는 집단 발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이 발작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연쇄적으로 증상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재혁은 가족들과 함께 도시를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때 가족들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며 마치 중독된 듯이 물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몸 역시 이미 연가시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이다. 물을 마시지 못하자 가족들은 미친 듯이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고 그는 아내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번엔 딸이 뛰어내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재혁은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미 외부의 주민들은 폭발 직전이었고 모두가 좀비처럼 강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저없이 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